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TSMC의 3나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곧바로 컨퍼런스 콜과 기술 심포지엄 같은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과 TSMC가 이 3나노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사실 3나노는 그야말로 최첨단 공정의 끝단에 있는 공정입니다.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정 역사에서 변곡점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핀팻, EUV를 통한 핀팻, 그리고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뀐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소재 강원의 변형에 이어서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형이 작용하고 있기에 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제조 공정의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이 팹리스가 노드 적용을 끌을 만큼 비용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머리에 두고 삼성과 TSMC 간 경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그 3나노와 관련해서 팁스터의 업로드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가령 유명 팁스터 레베그너스는 애플 경영진의 녹취록이라며 회의 녹취록이라며 TSMC의 3나노 수율이 최대 63%라는 점, 그리고 3나노 제작 가격이 이 4나노와 비교할 때 2배 된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4나노 수율이 급격히 개선돼서 이제 TSMC와 엇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최전선의 루머들은 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대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런 루머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정보로 격상되기도 하고 루머들도 종합해보면 특정 흐름을 형성하기도 하는 탓에 기업의 동향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은 기업의 공식 발표죠. 기업의 발표도 윤색이 없지는 않겠지만 행간의 의미와 그간 소식을 조합하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번 1분기에 반도체 쪽에서 4.6조나 되는 적자를 낸 삼성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를 타는 메모리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 파운드리가 괜찮았다면 적자폭은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실적인데요. 특히 5나노, 4나노에서 TSMC에 완전히 밀렸던 삼성 입장에서는 3나노에서 의미 있는 약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 삼성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 3나노와 관련해서 그 안정적인 수율을 경험하고 있고 모바일 SoC 고객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에게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그 3나노 1세대 공정인 GA2를 대량 생산하고 있고 분기 내내 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게 그 3나노 2세대 공정인 GAP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내년인 2024년 양산을 목표로 모바일과 HPC 애플리케이션에서 고성능 저전력 특성이 필요한 핵심 고객사의 신규 수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 삼성 3나노와 관련해서 확인된 고객은 비트코인 채굴용 칩을 만드는 중국 업체 판세미밖에 없습니다. 이 텐서 칩을 만드는 구글도 또 다른 고객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구글이 급하게 올 연말 3나노를 활용할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예전 같으면 삼성이 엑시노스를 통해서 3나노 칩을 내놓을 것으로 확신하겠지만 엑시노스 2400의 경우는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엑시노스 2400의 조기 복귀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번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가능성을 삼성은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갤럭시 S24가 엑시노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질문에 재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갤럭시 S24 기본 모델에 엑시노스 2400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가 쓰일 것이란 말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 엑시노스 2400이 삼성의 3나노 노드로 제작된다면 삼성 3나노 수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삼성은 지금 4나노 수율도 크게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나노 1세대인 LPE, 2세대인 LPP를 거쳐 현재는 3세대인 LPP 플러스 버전까지 나온 상황인데 엑시도스 2400도 LPP 플러스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엑시도스 2400이 진짜 하반기에 나온다면 삼성으로서는 3나노 동향과 TSMC와의 경쟁 구도, 이 팹리스의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엑시도스 2400의 제작 노드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 TSMC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북미 기술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이 북미 기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3나노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파생 공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일단 TSMC의 3나노는 5개 노드로 나눠지는데요. 지난해인 2022년 4분기 양산을 시작한 초기 버전인 N3와 올 2분기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N3E가 메인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3P, N3S, N3X 등 3개 노드가 이른바 파생 공정인데요. 이 노드별 특징을 이번에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이 TSMC의 3나노 1세대 격인 N3 같은 경우는 지금 찾는 팹리스가 거의 없는 상태고 대부분이 2세대인 N3E 노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 부분이 다시 언급됐습니다. 우선 그 N3E 노드는 그 N3보다 EUV 공정 자체가 6개가 적습니다. 비록 5나노 공정에 비해서 SRAM 스케일링이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팹리스들이 N3보다는 N3E 양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3 같은 경우는 일부 공정에서 다중 패턴을 적용해서 밀도를 높이지만 N3E는 단일 패턴화된 EUV만 사용해서 복잡성을 줄였고 대신 밀도는 낮습니다. 가격을 많이 낮춘 것이죠. 실제 그 명실상부 TSMC의 첫 3나노 칩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 A17 바이오닉의 경우는 아이폰 15가 아니라 아이폰 프로, 프로맥스 모델에만 탑재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도 N3 노드가 아니라 3나노 2세대격인 N3E 노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그 N3 노드는 3나노 파생 공정이 출시되기 전까지 TSMC의 3나노 주력 공정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3개 파생 공정 중에서는 N3P가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데요. 이 TSMC는 N3P가 내년인 2024년 하반기에 양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지스터 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 그 N3P 노드는 N3E 노드보다 최소 5%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술 심포지엄에서 특이한 점은 파생 공정을 작년에만 해도 이 3개로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N3P와 N3X 등 2개로 밝혔다는 점에 있습니다. N3S를 뺀 것입니다. TSMC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파생 공정은 2가지만 이번 기술 심포지엄에서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나노 노드인 N3X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성능과 밀도를 자랑하면서 2025년에 양산될 것이라고 TSMC는 밝혔습니다. 이 올 하반기는 메이저 팹리스부터 3나노 적용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비용 부담, 만만찮은 파운드리 양산 수율, 그리고 급격히 늘어난 비용 대비 떨어지는 성능 체감 등의 이유로 팹리스들이 얼마만큼 3나노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